오늘 응급실로 한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미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의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는 4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그 남성은 부부관계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 배 위에서 남편이 사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부 성생활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여러분과 배우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몸이 달라졌으니까요. 어떤 어르신은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 중 사망한 남자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안전하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부 성생활 5가지 중 첫 번째는 여자가 밑에 있고 남자가 위에서 하는 체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부관계 자세이지만 노년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심장에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해보셨던 모든 체위가 지금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는 체위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위에서 팔을 짚고 상체 무게를 지탱하는 자세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위에서 하는 체위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아내가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협심증 증상을 겪었던 겁니다. 그는 평소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무리한 체위로 인해 심장에 큰 부담이 갔던 것입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그대로 계속했다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상체에 무리가 가는 체위는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은 어떤 체위로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상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체위가 가장 안전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호흡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성 상의 자세로 하되 여성이 상체를 숙여 남성의 가슴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자세는 독이 됩니다. 편안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관계 도중 숨이 찬데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심장과 폐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중에 숨이 가빠지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데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증상은 심장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순자 씨는 남편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헐떡거리는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남편이 가슴이 아파라고 말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부부관계 중 숨이 가빠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심하게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있는데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심장이 산소 부족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년층은 이런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숨이 가빠지면 바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완화되면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연락하세요. 세계적인 심장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열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이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과 배우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관계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약물 복용 후 바로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특정 약물 조합은 생명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약, 노년기에는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과 성관계 시 복용하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한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에게서 비아그라를 얻어서 먹고 했는데 평소 복용하는 협심증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부부관계 중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기절했습니다. 정한철 씨는 다행히 부인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질산염 계열 심장약과 발기부전 치료제의 조합은 급격한 혈압 강화를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세요.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구한 약은 절대 복용하지 마시고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연 발기를 돕는 운동과 식이요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속담에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올바른 지식 없이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충격을 주어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부부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성관계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 심장 박동 증가로 이어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씨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은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매번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성관계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고혈압까지 생겼어요.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태와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성관계는 혈압 상승, 심장 박동 증가로 이어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상대방의 동의와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오늘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신체적 접촉 전의 대화로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가 원치 않는다면 강요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는 성관계에서의 배려는 오래가는 부부관계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감정 없이 하는 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단순히 육체적 욕구만을 위한 성관계는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감정적 연결 없는 성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 없는 성관계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를 넘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반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진 노년 부부는 면역력이 30% 높고 심장질환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관계 전에 대화와 스킨십으로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칭찬과 애정 표현을 나누세요. 매일 5분 이상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습관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포옹과 키스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건강에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행위는 텔로미어를 보호해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관계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부 성생활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제는 노년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최근 참여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 부부 중 단 22%만이 정기적인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은퇴자분들 대부분의 부부들이 성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관계를 중단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를 꼽으셨고, 그 다음으로는 관심 부족,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창피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성생활이 있는 노년 부부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적절한 정보 없이 위험한 방식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강북 삼성병원 이상혁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정보도 모른 채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되는 성생활은 노년기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을까? 부천에 사시는 이정숙 씨와 남편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해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천천히 시도했더니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최영수 씨는 5년 전 전립선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시도했고 서로의 이해와 배려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년기에도 올바른 방법으로 성생활을 유지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에서 2회 부부관계를 갖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우울증도 훨씬 적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합니다. 단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건강한 노년기 성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기 성생활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편안한 체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하던 대로 무리한 체위를 고집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가 좋습니다. 서울의대 비뇨기과 전문의 정재호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심장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체위가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가 가장 안전하고 여성 상위 자세도 남성의 심장에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호영 씨는 어떨까요? 그는 3년 전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부인과의 성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적절한 체위를 선택하면 안전하게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여성 상위 자세도 남성의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체위 선택은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부간 충분한 사전 대화입니다. 서로의 기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대학교 이미경 교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노년기 부부 간 성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대화 부족입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 세대는 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태와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국내 조사에서 60세 이상 부부 중 74%가 성생활에 대해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소통 부재가 불만족과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와 이런 주제에 대해 편하게 대화하시나요? 춘천에 사시는 박영수 씨와 부인 정미란 씨의 좋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저녁을 특별한 시간으로 정했어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두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합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윤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은 질 건조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60세 이상 여성 10명 중 9명이 질 건조증을 경험하지만 불과 1에서 2명만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대처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질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질점막의 손상과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윤활제 사용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장수님 씨의 경험을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남편을 피했어요. 그러다 여성 건강 강좌에서 윤활제에 대해 알게 됐어요. 사용해보니 통증이 사라지고 부부관계가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숨기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찾으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수용성 윤활제입니다. 석유 기반 제품은 피하고 알로에베라나 비타민 E가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또한 질 건강을 위한 질 보습제나 저용량 에스트로겐 치료제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의료 상담입니다.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고려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2명 중 1명은 발기부전을 경험하지만 병원을 찾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약을 구해 복용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건강 문제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시나요? 서울에 사는 정경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엔 의사에게 이야기하기 창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준 약을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의사와 상담했더니 제 고혈압 약이 성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기능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약물 중 상당수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효과의 다른 약으로 대체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손잡기와 포옹 같은 감정적 교류를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런 스킨십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꼭 안아준 것이 언제인가요? 서울대학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부부의 스킨십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면역력 향상, 혈압 안정, 수면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의 이명자 씨와 남편 박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전립선암 수술 후 부부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대신 매일 아침 30초간 꼭 안아주기로 약속했죠.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죠? 하루에 단 30초만 배우자를 안아주는 것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스킨십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포옹을 나누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낮고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못하러 그러냐고요? 세월이 변하고 시대도 변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30초간 꼭 안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부부관계의 현실과 건강한 성생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은 중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하며 건강하게 즐기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상체에 무게를 실으면 심장에 위험합니다. 둘째, 숨이 찬데도 멈추지 않으면 심장과 폐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약물 복용 후 성관계는 조합에 따라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넷째, 상대 배려 없는 진행은 심리적 충격도 건강 악화 요인입니다. 다섯째, 감정 없는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사랑과 애정 표현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년기 성생활을 위한 방법으로 편안한 체위 선택, 충분한 사전 대화, 윤활제 사용, 정기적인 의료 상담, 그리고 손잡기와 포옹 같은 감정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성생활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몸의 변화를 이해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노인의학자 자크 발린 박사는 노년의 사랑은 포도주와 같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를 즐기는 방법이 중요하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 영상을 함께 보여주세요.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은 후반전 채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